네, 안녕하세요. 수술후 증후군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가천대학교 송윤경 교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각종 퇴행성 변화 및 외상 등의 증가로 인해 근골격계 수술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추 수술의 경우에는 디스크 협착증 모두 수술 이후 5년 이내 재수술률이 1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는 등 한 환자에게 있어서 수술을 한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술이냐 비수술이냐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관련 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회전근개 수술도 2012년 대비 2016년 약 19%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관절 전치환술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2016년 조사했던 전체 환자 중에 60대가 36.1%, 또 70대가 48.6%로 노인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많은 근골격계 수술 중에서 가장 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다빈도 수술 위주로 지침 개발 전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지침 개발의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 세계 수술에 대한 한의진료 지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는 많지만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치료에 대해서는 통합의료적인 접근이나 한의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침 개발 시작 당시인 2016년에는 필요성 또한 인식이 많지 않아서 과제 선정 당시에도 이 지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자군에 대한 개발과 근거가 계속 축적될 필요가 있고 또 2010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의안협진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지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과제가 선정되어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골격계 수술을 포괄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다빈도 수술 3개를 선정하여 각 수술에 대한 개별적인 한의치료 근거를 찾으며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침보다 3배의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문헌 검색과 정리 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수술 후 한의진료 프로세스 등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데 연구진 모두 너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단계로 나누어서 총 5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인 2016년과 17년 당시에는 아직 수술 후 한의 치료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방법론을 정립하고 또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심층 서면 조사를 시행하고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2단계인 2018년부터는 1차 개발 이후에 근거 창출 임상 연구를 시행한 실관절 전치환술 후 침치료, 추나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그리고 레지스트리 연구로 시행한 수술 후 한의진료 환자 등록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2차 지침을 완성하였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병행할 실관절 전치환술 후 통상적인 의과 치료에 추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비용 효과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진료 현황과 또 치료 효과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환자 등록 연구에서도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환자의 주 증상들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들이 한의 의료기관에 오게 되는 시기가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평균 50여일 이후라는 결과였습니다. 즉 수술 이후에 최소 1,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오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임상 연구들을 검색했을 때 수술 후 초기에 의과치료와 침치료 등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수술 후 지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등 수술 후 시기가 구분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수술 후 초기 그리고 재활기 및
수술 후 지속 통증이나 지속 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별하여 각 시기별로 치료 근거를 찾아 권고문을 만드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2단계 근거 창출 임상 연구로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침치료, 추나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물론 예산과 기간의 한계도 있었지만 임상 연구를 시행하는 데에도 의과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할 수 있는 병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임상 현장에 실제로 내원하는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진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술 후 한의진료 환자 등록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을 통해 연구 홍보를 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공청회와 연구 방법론 세미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한의원 7개 기관, 한방병원 5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내원한 환자들의 특성과 한의치료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결과가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수술 후 초기 혹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이 아직은 많지 않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기 혹은 재활기에도 일반적인 의과의 재활치료와 함께 한의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침에 근거에 입각한 한의치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술 후 치료를 위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과와 협진 진료를 하는 한방병원 혹은 한의원 등에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이러한 진료를 하는 것을 표방하고 시기에 맞게 진료를 하신다면 진료나 홍보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술 후 환자들의 특성상 수술 후 초기에는 감염 등에 유의하여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시술 시에도 수술의 종류와 부위 등에 유의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 의과로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유의해서 진료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 권고문의 임상적 고려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환자들의 경우 수술의 종류 및 특성상 시기에 따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시기에 따른 치료 목표,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한 수술 후 한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단독 치료보다는 수술 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과의 치료와 병행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많다는 점 또한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병행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침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못했지만 환자들의 근골격계 건강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의 병리적인 상태에 따라 또 생체역학적인 구조에 따라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충분히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진료 지침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실제 수행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을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개별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료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진료 지침과 표준 임상 경로와 같은 연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질 높은 임상 연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 지침의 한계를 보완해보고자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에 대한 빅데이터와 후향적 차트 리뷰 등 2차 자료를 융합해서 근거를 만드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침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을 통해 문헌 근거 외에도 임상 근거가 계속 축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진료 지침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안협진, 한의진료 모형이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술 후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도 근골격계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퇴행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의치료가
중증과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예방적 재활치료로서도 또 수술 후 재활치료로서도 적절하게 치료 목표에 맞게 환자의 근골격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로 발전되어지고 또 환자들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치료로 발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